2019 중국 갑조리그 11라운드 신진서 선수와 스웨 선수의 주장전 끝내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형세는 백이 유리한 상황. 흑이 뭔가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자, 하변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정상적으로 두었다면 흑이 좀 덤이 부담스러운 국면이었죠. 지금 여길 두고 막은 장면인데 여기까지 갈수록 하변을 넘어가는 정도로는 덤을 내기가 어렵다고 보고 변화를 구했습니다. 다만 이 수 자체가 변화는 구했지만 백이 막은 수가 워낙 커서 이렇게 진행된다면 백이 불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건너간 것보다도 흑이 득을 받는지도 의문입니다. 네. 정확하게 두 집만 나고 살았지만 이 대마가 시달리지 않았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천만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초반 이 흙 모양에서의 사활 승부가 될 뻔했지만 그래도 많이 좀 당했지만 그나마 삶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게 좌변 쪽에서 힘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거든요. 네. 여기가 미생인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됐더라면 백이 좌변에서 강하게 버티기가 어려웠겠죠. 전반전 끝나기 전에 그래도 차이를 줄여놓고 끝났기 때문에 후반전, 좌변 후반전에서 역전을 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 오늘 바둑은 바둑판을 반으로 갈라서 흑백을 바꿔서 두 판을 둔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정확하게 오른쪽에서 전반전, 왼쪽에서 후반전 정리가 되니까 바둑이 마무리가 돼버렸죠. 신진서 선수의 이 좌변에서부터 후반전서부터의 착수들은 정말 빈틈이 없습니다. 상대에게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있네요. 지금도 완벽하게 계산이 뒷받침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 1위의 수볼 황저우와 3위의 민생 베이징 팀의 대결. 자, 11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자, 수볼 황저우는 8승 2패로 후반기에서도 2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자, 민생 베이징 팀은 7승 3패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중앙 쪽에 흙이 좀 늘어나는 맛이 좀 있네요. 여기를 치받는 것이 선수입니다. 여기를 지키게 되면 끝낸 수가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붙여서 좌변 쪽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자충을 통한 끝내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흑이 치받았을 때 백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쪽을 받고 끊기더라도 뭐 이렇게 하고
다른 큰 아. 끝내기로 손을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여유가 있거든요. 네. 차이가 오히려 백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뭐 큰 차이가 이 적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두 선수 모두 정확한 계산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중앙 쪽에는 큰 집이 생겼습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인정해 줄 수가 네.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찌르고 있는 수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흙집이 한 10집 늘어났어요. 10집 네. 늘어났는데 백도 여기 두 집 생기고 또 그 다음에 하변 쪽으로 가는 게 또 큽니다. 네. 이동훈 선수도 이링타오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 성적이 정말 좋네요. 네. 강동일 선수가 상당히 좋은 바둑을 패했습니다. 강동윤 선수는 세얼하우 선수에게 패했고요. 변상일 선수도 승리를 거뒀고 지금 현재로는 강동일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금 승리를 거둔 상황이거든요. 네. 9라운드에서도 한국 선수가 9명이 출전을 해서 8승 1패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었는데 네. 그 1패가 강동윤 선수였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왠지 분위기가 그때와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끝내기를 하면서 팩감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 패는 흙이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팩감 자체도 백이 많고요. 이런 팩감을 썼다가는 백이 아예 따내버리고 이쪽 자체가 이런 곳 치중 가면 큰 수가 나거든요. 전체 흙이 위험하기 때문에요. 여기 패는 흙이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8라운드 라스아와의 대결에서 약간 위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거기가 고산지대거든요. 네. 멀쩡하던 사람도 거기 가면 뭐 두통, 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심하면 산소 호흡기를 달고 대국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네. 실제로도 그곳에서 대국하는 선수들이
호흡기를 달고 대국한 적도 있고 음. 강동현 선수가 그 팀이거든요. 네. 강동현 선수는 아주 익숙하게 뭐 호텔에서 호흡기를 챙겨서 갔다고 하는데 신진서 선수가 이제 가자마자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생겨서 뭐 토하고 고열에 이제 뭐 두통에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생겨서 사실은 거의 시합 10분 전까지 시합을 포기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네. 막 의사도 부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대국 강행을 해서 저우루양 선수에게 또 승리를 거두고 귀중한 1승을 네. 거뒀죠. 참 네, 대단한 정신력이죠. 와중에 완승을 거두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신진서 선수가 원래도 속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저우르이앙 선수가 2시간 사용할 때 신진서 선수는 40분 사용을 하면서 또 내용도 좋게 완승으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시간을 다 쓰고 싶어도 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워낙 네. 뭐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국을 했기 때문에 반면에 저우르이앙 선수는 좀 좌절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중국 바둑계가 뭐 약간 좀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신진서 선수를 두고 지금 상당히 경계하는 그 느낌이 계속 전해져 오거든요. 뭐 네.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뭐 성적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세계 대회에서 상당히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대회 통합 예선전이 펼쳐지면은 또 한국과 중국 이 양쪽에서 신예 기사들을 눈여겨 볼 것 같아요. 네. 또 중국에서는 깜짝 스타가 탄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대국을 지켜보면서 또 숨겨진 실력자들이 누가 있는지 지켜볼 것 같은데요.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층이 두텁다고 봐야겠죠. 허리층이 두터워서 강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통합 예선이 펼쳐지면 항상 최근 들어서는 한국이 열세에 놓여 있는데 이제 최정상권으로 갈수록 한국도 이제 날카로움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고 있죠. 네. 이제 중국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2000년생까지는 상당히 강한 실력자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이름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 아래쪽이 좀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그 90년대 후반 커제 선수 또 뭐 판팅이 미위팅 이쪽 층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2000년생 선수들이 과연 이 커제 등등 이 선수들을 넘어서 1인자가 될 수가 있을까? 네. 이런 또 시선도 있고요. 그 길을 꺾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한국도 1인자 계보를 살펴보면 이창호 구단까지는 조은현 구단에게 타이틀을 다 획득하면서 1인자 계보를 물려받았는데 네. 이세돌 구단은 이창호 구단을 상대로 뭐 끌어내리고 1인자가 됐다는 느낌은 사실 좀 덜 하거든요. 네. 박정환 구단도 이세돌 구단을 끌어내리고 1인자가 된 느낌은 또 좀 희미합니다.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창하오 구단 세대까지는 창하오 구단은 그 당시 1인자였던 마샤오춘 구단을 끌어내리고 1인자가 됐어요. 타이틀전에서도 많이 승리를 거뒀고. 근데 그 이후로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 1인자를 끌어내렸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네.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된 느낌이고
뭐 실력으로 그 당시의 1인자를 내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시대 흐름에 맞춰서 변화된 느낌이네요. 네. 자, 스웨 선수 지난 라운드에서는 양신중에 또 신민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0라운드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신진서 선수와 대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국은 좀 패배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저희는 양신이라고 부르지만 대신 소신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민준 선수가 1살 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신진서 선수를 이제 클 때자를 써서 대신, 신진서 선수를 소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시절도 그랬었고, 네. 박영은 구단과 박정환 구단을 놓고도 대박, 소박 네. 이렇게 네, 부르고 있고요. 지금은 한 반면 3-4집 정도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 정도 차이였던 것 같아요. 중앙 경계선이 그어지고 좌변을 틀어막고 흑이 상변 끝내기를 할 시점에는 그 정도 차이였던 것 같은데, 신진서 선수가 정말 정확무비한 마무리로 틈을 전혀 주지 않고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스웨 선수 초반에 맹공을 펼쳤지만 신진서 선수가 유연하게 타겟 성공을 했고요. 자, 대마 잡기에 능한 스웨 선수, 오늘 신진서 선수의 대마 포획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대만은 놓쳤지만 사실 흑이 뭐 우세를 쥐고 있었던, 흑이 두기 편한 바둑이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됐는데, 결국 수혜 선수의 패배 요인을 꼽자면 좌중앙 쪽 백진영이 그렇게 커질 것을 판단을 못한 것이 패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스웨 선수가 안일한 틈을 타서 신진서 선수가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자, 백불계승으로 대국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거칠 것이 없네요. 23연승째고요. 신진서 선수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주장전입니다. 김지석 선수와 양딩신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이 대국, 한 차례 대국을 펼친 바가 있었는데요. 양딩신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네요. 자, 갑조리그에서 만났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시즌 갑조리그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김지석 선수와 양딩신 선수의 대국, 역시 끝내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11라운드 8판의 한중전, 한 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젖혀가면서 살았죠. 이제는 이 돌은 살았고 결국은 미세한 끝내기 승부로 갈 것 같아요. 또 떨리는 강수를 두었었는데 이 강수가 통하면서 상변 타개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 손빼도 살아있다라는 얘기네요. 음. 백이 잡으러 오면 여기를 호구 치는 게 있네요. 이쪽을 연결하는 거는 끊기는데 아, 호구 치면서 자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백돌이. 살아있네요. 그렇다면 김지석 선수가 상변을 집을 내서 한 수를 투자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꼬부려 간 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수였네요. 끝내기로도 이득을 보고 또 한 수로도 이득을 봤기 때문에 네. 양띵신 선수는 7승 3패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큰 곳은 네. 네. 여기 막거나 이쪽을 끊어 잡는 게 크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앙을 호구 네. 쳤습니다. 중앙은 살아 있었는데요. 살아 있는데도 크다고 본 것 같네요. 다음에 입구자로 들어가는 수가 매력적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양댕신 선수는 지금은 충칭팀의 뭐 거의 붙박이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예 시절에는 리쉐나우 선수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네. 이제 뭐 출전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랭킹이나 여러 뭐 성적으로 봤을 때 충칭팀의 붙박이 주장입니다. 모든 대국 주장전에 등판을 하고 있고요. 침착하게 밀어가는 게 큽니다. 여기를 막는 수가 크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막은 다음에 또 부수입으로 또 끼우는 수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크고 두텁거든요. 네. 뭔가 기분은 한 칸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끝내기로 더 클 것 같은데 아니었군요. 100이요. 네. 100이 지금 민 것도 여길 끼우지 못하게 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도 한 칸을 띄어서 들어가면 칸을 띄어서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막았을 때 다음에 단수 친 다음에 다시 끼우는 수가 부활을 하거든요. 네. 또 막질 않고 한 점 잡는 끝내기를 두는군요. 선수니까요. 여기는 선수로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 나가서 둘 수 있습니다.
전에 중앙 끝내기부터 먼저 하고요. 절대 선수는 아니죠. 여기 붙이는 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찌르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붙이고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서 다음 후속 수단은 큽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백이 여기 늘거나 한 칸 뛰어서 먼저 선수 행사를 하고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자리가 아프긴 하네요. 버틴 수입니다. 지금은 이 패를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다 버티겠다는 뜻이거든요. 끼워서 이렇게 두는 것이 이 패를 다 버텨서 나중에 단수까지 쳐서 굴복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두는 것은 다음에 백이 이었을 때 손을 빼게 되면 비만 끝내기까지 당하게 되니까 네. 지금 끼운 수는 패감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패를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수가 가능해서 버티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형세가 만만치 않다 보고 버티는 건가요? 지금 저도 정확한 계산 안 되는데 굉장히 미세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이런 곳에서 반발짝이라도 물러나서 몇 집, 한 집이라도 손해를 보면 안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훅은 이 패를 무조건 굴복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버텨서 네. 백을 이렇게까지 다 굴복을 시키고 다른 곳을 끝내기 하고 그러면 상당히 미세할 것 같습니다. 그 패를 굴복시켜야 된다면 지금 미세하지만 약간이라도 흙이 쫓아가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네, 지금 그냥 평범하게 다른 끝내기를 해서 뭐 오히려 백이 굴복을 시킨다든지 하면 저 덤에 걸려 있고요. 이 패를 끝까지 굴복을 시킨 다음에 바쁘게 끝내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를 따낸다든지. 네. 팩감을 봐야 되겠죠. 좌변 쪽 팩감이 몇 개가 있고요. 흙이 생각보다 팩감이 많지는 않아요. 좌변 쪽은 확실히 이쪽을 찝어서 쓰는 것부터 팩감이 조금 나옵니다. 나머지는 팩감 자체가 별로 없네요. 그냥 그래서 팩감을 쓰지 않고 있는 것도 자체 팩감이죠. 약간 아까운 느낌은 있거든요. 나중에 뭔가 백진 안에서 좀 수를 내자고 할 때나 패가 굴복 다 된 다음에
맛을 노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교환을 시켜서 깔끔하게 해주는 느낌은 있는데 우선 자체 팩감을 씁니다. 이 폐 자체가 흙이 부담이 되진 않나요? 부담은 지금 부담이죠. 왜냐하면 다른 데를 두는 것은 백이 팩감 많으면 끊어서 바로 승부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흙은 굴복을 시켜야 되는 부담. 이걸 굴복을 시키지 못하면 지금 집으로 낙관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은 굴복시켜야 되고 백은 버티는 것 자체가 뭐 전혀 손해가 없을 뿐더러 흙을 오히려 굴복시킬 수 있으면 그것은 확실히 백이 좋습니다. 흙이 팩감이 모자란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팩감이 많지 않았던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어서 쓴 것도 여기를 먼저 팩감을 쓰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좀 아까운 느낌이거든요. 네. 가령 여기를 흙이 따내고 또 따낸 상황에서 나중에 또 팩감이 많다면 뭐 끼워가는 맛을 조금이라도 노릴 수 있다든지 여기를 끊어가는 형태가 나왔을 때도 이 교환을 해주어서 백을 깔끔하게 해준다 하면은 좀 강력한 맛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아주 괜찮은 팩감이 바로 있었는데 지금 팩감으로 쓰질 않고 끝내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아쉽네요. 자, 버티는 수단으로 백을 좀 더 괴롭힐 수가 있었는데요. 자, 우선 이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백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아예 그쪽을 넘어가 버리네요. 아, 김지석 선수는 패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있는 교환을 하나 해두고 손을 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그런가 보네요. 여기를 저침당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크다라고 본 것 같고요. 자, 우선 이 패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네, 끝내기를 하면서 패를 따내고 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굴복이 되고 마지막 큰 끝내기가 이제 좌상기 옆끝내기 두 집짜리가 있고 또 중앙 쪽 여기도 옆끝내기 두 집짜리거든요. 네. 여기와 여기가 맞복인데 결복이 돼도 한 집 반 정도 불리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이 패는 굴복을 시켜야지 그 뒤에 끝내기로 좀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끝내기를 하려면 자, 패가 굴복이 된 다음에 끝내기를 하려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을 잇는 게 좋은 끝내기겠네요.
그래서 끊어오더라도 집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런 다음에 후속 수단으로 다시 다음에 끼어 있는 끝내기까지가 보장이 되어 있죠. 지금 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저 형태, 저 모양에서는 그 전에 흙이 끼우는 끝내기도 노릴 수가 있었었어요. 근데 그 반대쪽 지금 끼우는 끝내기는 되는 건가요? 아, 이쪽이요? 네. 지금은 반대쪽으로 끊어서 넘을 수가 있죠. 아, 이 위쪽에 전체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맛은 없는 거군요. 맛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다 굴복이 된 다음에 맛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다시 볼까요? 굴복이 되면요.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사실 백도 공배가 꽉꽉 들어찬 모습이라서 이런 식으로 끊어갔을 때 이게 깔끔하게 백의 입장에서 정리가 되는지 놓고 따내게 만들 수 있으면 많이 놓고 따내게 만들 수 있으면 끝내기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 여기 끼우는 게 지금 안 되고 제가 계산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굴복됐을 때는 그리고 중앙 끝내기를 흙이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반집은 확실히 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하고 나중에 저는 끊는 것도 아무것도 안 듣고 다 고스란히 이것을 백집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그리고 이제 찌르고 이쪽 끝내기를 서두르겠지만 나머지 끝내기를 배기하게 되면 반집은 확실히 져 있습니다. 네. 백감의 자리이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여기 끼우는 수를 노릴 수가 없다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나서 21집 고스란히 다 인정을 해주는 순간 이바둑은 흑이 선수로 끝내기를 하더라도 졌습니다. 네. 끼우는 수를 통해서 21집 이하로 줄이고 뭔가 그 이상의 득을 얻어낼 수 있다면 끝내기에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충이 채워지니까 백도 이 끼우는 수가 약간은 신경이 쓰이는데요. 네. 여기 못 노리면 네. 지금은 큰 차이는 아닌데 약간이나마 확실히 져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바둑은 사실 김지석 선수 입장에서 만약에 이 바둑을 진다고 한다면 어디서 졌냐고 물어본다면 어디서 졌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둑이 계속 팽팽했거든요. 그리고 실리로는 계속 앞서 있었고 백은 두터움을 유지하고 있었죠. 끝내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두터움이 조금씩 집으로 환산되면서 미세하게나마 지금은 불리한데 김지석 선수도 눈에 보이는 큰 실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네. 아, 그게 더 네, 좀 답답한데요. 답답하네요. 저도 답답하네요. 이게 아예 페인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실수를 한 거면 그 수를 잘 뒀으면 이겼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어, 기민하게 잘 백의 두터움도 깨면서 실리로도 우세를 지켜 나갔지만 백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두터움을 지켜서 백이 이겼다. 이렇게 말하면 김지석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진짜. 페인이 뭔지를 잘 분석이 잘 안 되는 바둑이기 때문에요. 페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양대신 선수가 두텀을 활용을 잘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겠고요. 확실히 양진신 선수의 스타일이 오늘 좀 잘 드러난 것이 뭐 강수를 구사하는 것도 아니고 느릿느릿 두텁게 균형을 맞추어 가는데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형세는 근접해 있고 그리고 쌓아둔 두터움을 나중에 끝내기에서 차근차근 발휘해 가면서 좀 미세하게 요새를 잡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양등신 선수가 이창호 구단의 바둑을 좀 어렸을 때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둑 네. 내용을 보면. 이게 기보만 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직접 두어봐야 그 기사의 이제 진면목이라든지 바둑을 잘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양등신 선수는 역시 그런 기사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보만 봤을 때는 되게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뭐 특별히 정말 끼워서 뭔가 변화를 구합니다. 특별히 뭐 묘수라든지 화려한 수라든지 이런 수는 잘 안 보여주는데 김지석 선수 입장에서도 대국하면 좀 약간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고 상대에게 빈틈을 잘 허용하지 않고. 네. 자, 이렇게 두면서 여기를 다 이어서 굴복시킬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뭔가 조여붙이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들여다보고 끊어서 이거는 수가 이것도 수가 안 나나요? 여기를 가만히 단수쳐서 수가 안 나나요? 뭔가 그래도 변화는 구해야 돼요, 지금. 네. 거기가 냉정한 수입니까? 우선 따내는 수가 크기는 한데 여기를 밀고 들어가는 게 또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네요. 유명한 모양인데 손을 빼면 여기를 갖다 붙이면은 흙집이 하나도 안 나죠. 후속 끝내기를 보고 이어두었는데요. 자충을 방비한 수가 되겠고요. 흙이 계속해서 버티려면 여기는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막고 계속 팩감을 쓰면서 버텨야 되겠고요. 그쪽으로 이쪽으로 막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맛을 노리려면은 여기 공배가 차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팩감을 사용할 때 조금 더 나오나요? 좌변 쪽에는 더 나오죠. 좌변 쪽에는 2개, 3개까지 더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 막혀져 있어야 늘었을 때 뭔가 맛을 노려갈 때는 훨씬 낫거든요.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여기를 끼운 수 자체가 집으로 꽤 손해를 보는 수잖아요. 수가 안 난다면. 네. 그리고 이 패를 지금 굴복을 당하더라도 이 안쪽에서 흙이 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꽉 메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공배를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패를 백이 뭐 이어주더라도 백이 이기는 그림이 된 것 같고요. 또는 이 패를 양보하고 다른 끝내기를 서둘러도 다른 끝내기를 차지해도 지금은 덤에 걸렸습니다. 오늘 2대국이 끝이 나면 김지석 선수에게 숙제가 하나 생긴 것 같네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본 것 같은 바둑이죠. 사실 김지석 선수가 초반부터 바쁘게 실리를 차지하고 상대의 두터움을 바쁘게 지우고 하면서 잘 두어 나갔어요. 김지석 선수도 내용이 괜찮았는데 양등신 선수는 그냥 뚜벅뚜벅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침착하게 두어 나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상대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내주지는 않고 균형을 맞추면서 양대인 선수가 화려한 수법을 보여준 건 아닌데요. 네. 두터움의 위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서로 끝내기를 하면서 팩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팩감이 워낙 많네요. 네. 이 수는 승부가 변하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래도 막아서 두는 게 백에게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게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다시 보니까 이 패가 만약에 굴복이 된 상황이라면 여기가 막혀져 있고 백이 뭐 손을 뺐다고 했을 때 이게 수가 나는 그림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끊어서 네. 이쪽을 찝는 건 단수 딱 걸렸거든요. 네. 재밌는 형태인데 백은 이쪽을 먼저 단수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으면 바로 단수이기 때문에 네. 이때 근데 흙이 여기를 음, 붙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으면 단수 치고 이어서 빅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네. 아무튼 흙이 여기를 막았더라면 정말 조금이나마 더 하변 쪽을 막았더라면요 변수를 만들 수가 있었답니다. 뭐 백도 그 변수를 피해 가는 쪽을 선택을 했겠지만요. 네. 여길 늘어서는 더 이상 하변 쪽에 뭔가를 노리기가 어려워졌고요. 노림은 사라졌고 팩감으로밖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쪽도 팩감. 팩감이고요. 뭐 여기를 꼬부렸던 이유, 좌하 쪽을 꼬부렸던 이유가 지금 흙이 밀고 들어가는 수, 젖히는 수, 또 먹여치는 수까지 팩감이 3개가 더 나온다는 것에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요. 양딩신 선수는 이번 시즌 한국 선수와의 3번째 대국입니다. 8라운드에서는 신민준 선수와 9라운드에서는 신진서 선수와 대국을 했고요. 신민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신진서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신민준 선수도 약간 답답해, 좀 깝깝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양진희 선수 스타일 자체가. 네. 작년 LG배에서도 양딩신 선수 오늘이랑 비슷한 좀 스타일로 상대가 이제 두텁게 깝깝하게 두어보니까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패한 바가 있고요. 그에 비해서 신진서 선수는 양딩신 선수에게 좀 상대적으로 좀 쉽게 이긴 기억이 있거든요. 양딩신 선수가 눈에 띄는 수법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딩신 선수의 단점을 찾아서 좀 파헤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선수의 스타일대로 짜면 바둑이 어떻게 되는지 네. 오늘도 좀 보여준 느낌이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커제 선수와 둔 바둑이 있어요. 중국 국내기전 상치배에서 그 바둑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과는 나중에 정말 좀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서 역전을 당했지만 네. 양딩신 선수가 거의 명국에 가까운 바둑을 이제 두고, 이 선수는 실력이 상당히 강한 데까지 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반면에 바둑이 좀 복잡하게 짜이면, 변화가 많아지면 약간 좀 당황을 하거나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오늘 바둑이 복잡하게 짜여졌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게, 김지석 선수는 오히려 판이 복잡하게 짜여지면 더 이 강점을 보여주는 바둑이잖아요. 그렇죠. 수익기 싸움, 전투 이런 것들의 강점을 보이는 이제 김지적 선수인데, 오늘은 좀 자의반 타의반 바둑이 큰 전투 없이 짜이는 바람에 양딩신 선수의 스타일대로 흘러갔습니다. 올 시즌, 올 한해 김지석 선수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네. 빨리 좀 컨디션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중국 갑조리그에서도 아마 김지석 선수가 이제 중국 갑조리그를 뛰기 시작한 이후로는 가장 좀 좋지 않은 성적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바둑을 패하게 되면 4승 7패가 되겠죠. 네. 김지석 선수가 이 승리를 거둔 이 4승에는 시얼하오, 커제, 천예홍희 선수 등 강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오히려 강자에게는 강하고 이 본인보다 좀 랭킹이 낮은 선수에게는 좀 미끄러졌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여담입니다만 뭐 지금은 승부가 좀 났고요. 김지석 선수가 우주과학 쪽에 상당히 조예가 깊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어. 저는 이제 얼핏 이제 김지석 선수가 예전에 네. 그 코스모스라는 책과 다큐멘터리를 아주 감명 깊게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음. 저도 그건 알고는 있었는데 한두 달쯤 전에 어 김지석 선수가 거의 이제 강의 수준의 해박한 지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본인이 좀 관심도 많고 책도 많이 본 것 음. 같더라고요. 참 김지석 선수는 여가 시간을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운동도 꾸준히 하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국가대표 훈련이 끝난 시간에 그 오정화 선수와 김지석 선수가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그 옆에 가서 앉게 됐는데 대화 네. 수준이 저는 알 수 없는 언어들로 두 선수가 아,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네. 오정화 선수가 이제 질문을 하고 김지석 선수가 아.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좀 이제 내심 많이 놀랐습니다. 뭐 정말 어디 강의 나가도 될 것 같은 수준의 해박한 지식이어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다 이제 대답을 해 주는군요. 저는 전혀 모르던 뭐 분야이기도 하고 그냥 책 몇 권 정도 읽은 정도 느낌이 아니었어요. 네. 아. 제가 약간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둑 기사들은 약간 좀 강박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둑 외에 다른 것에 좀 정신이 팔린다? 좀 신경을 쓰면은 바둑에 좀 해가 네. 된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는군요. 뭐 개개인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관심이 여기저기 많은 선수들도 있고 네. 또 바둑 한 길만 이제 바라보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고요. 어떤 것이 뭐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고 네. 또 바둑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지식을 쌓는 것이 또 바둑에 꼭 마이너스냐 또 그렇게 네. 말할 수도 없고요. 또 팔방미인으로 또 유명한 목진석 아, 네, 해설위원도 네. 그러십니까? 뭐 여러 가지 좀 경험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향 차이가 있겠죠. 네, 개인 성격이 다 있을 것 같고요. 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음, 않을까 싶어서 좀 많은 것에 관심을 두었고 네. 또 그에 반해서 아니다. 바둑 기사는 바둑에 전념하고 바둑에 음, 쏟는 시간과 실력은 정비례해야 한다. 이렇게 믿는 네. 기사가 대표적인 기사가 박정환 구단입니다. 아, 네. 선배들이 여러 번 이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경험을 해보면 어떠냐. 뭐 여가 시간에 운동도 하고 다른 음, 것 취미도 갖고. 근데 박정환 구단은 아직까지도 아니다. 음, 바둑에 쏟는 시간과 성적과 실력은 정비례다. 정비례한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상황 개개인의 성격과 또 성향과 모든 것이 좀 네,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음. 김지석 선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네, 했었는데요. 저도 여러 번 들었고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어떤 대화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 뭐 30대 중후반이 되면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했던 얘기가 뭐 수학 쪽에도 관심이 있다 음, 얘기를 했었고, 김지석 선수가 수학 쪽에도 아마 관심이 많아서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네. 실제로도.
바둑 기사들이 다른 분야를 접할 때 좀 빠르게 습득을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천재 그런가요? 기사들이어서 그런가요? 대부분 이제 기사들이 그거는 있죠.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집중력. 아,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확실히 좀 더 집중을 해서 빠져드는 그거는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자, 배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2패로 끝내기를 거의 다 둔 것 같아요. 패를 하면서 끝내기 진행이 되니까요. 네. 지금 거의 300수가 넘어가는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좀 반면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기사들 중에 학업을 병행하는 선수들이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죠. 바로 며칠 전에 이제 허재 구단이 칭화대 합격 이제 통보를 받았다라는 것이 언론에 나오기도 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위징 선수라든지 구리, 음. 미위팅 이런 선수들이 다 명문대에 이제 진학을 하면서 네. 특기생이 됐던 진학을 하면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도 바둑에 쏟는 시간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여러 가지 지식을 쌓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제가 5월 달에 그 중국에 갔을 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장웨이제 구단이랑 같은 옆자리에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네.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장웨이제 선수가 사실 2011년에 LG배 우승을 차지한 뒤로 국내 대회 국대 대회 성적 다 모두 잠잠했습니다. 네. 이렇다 할 눈에 띄는 성적이 없었는데 이 선수도 역시 그 대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다른 선수들은 그냥 적만 두고 학교를 잘 안 가는 선수들도 있는데 네. 이 선수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시험도 뭐 꼭 다 보고 시험 기간이라서 중국 갑조리그에 못 나온 적도 있을 정도로. 아, 정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선수가 올해 다시 재폭발을 하면서 7년 만에 자신이 이제 타이틀을 따내기도 했고요. 중국 속기전에서 타이틀을 따내기도 했고 랭킹도 3위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네.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어요. 학업을 병행하면서 훈련에 좀 지장을 받지 않느냐, 어떻게 다시 성적이 좋아졌느냐 물어봤더니 학교를 다니면서 훈련의 양은 줄어들었지만 훈련의 질은 좋아진 것 같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다른 것들을 접하면서 이제 본인의 시야라든지 본인의 개인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그것이 바둑에 결국 도움이 된다는 뜻의 대답이었죠. 또 시간이 분산되면서 바둑에 그 쏟는 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절실한 마음으로 이제 훈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또 중국 기사들이 학업을 병행하는 기사들도 있고 또 따로 영어 공부나 이제 어학을 공부하는 기사들도 있고요. 네. 김지석 선수가 끝까지 버텼는데요. 자, 아쉽습니다. 100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결국
패를 굴복시키지는 못했고 끝내기에서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는데 이 바둑은 정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지석 선수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 큰 실수를 해서 딱 한 수에 패착을 두어서 패한 것이 아니라 네. 계속 팽팽한 장면에서 쭉 이어지다가 그 정말 미세한 차이로 끝내기에서 패했기 때문에 뚜렷한 패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조금 더 아쉬울 것 같아요. 오늘 김지석 선수에게 아주 무거운 숙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주장전 신진서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대국 각각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1라운드 전체적으로 자 8명의 선수가 출전을 해서 6승 2패의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어땠을까요? 그래도 만족스럽나요? 뭐 전체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강동희 선수는 아주 좋은 바둑을 패했고 김지석 선수도 좀 아쉬운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다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성적이네요. 네, 내용적으로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11라운드 우리 한국 선수 6승 2패로 마무리 지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